그러니까 디폴트가 나지 않더라도 날 가능성은 낮지만 나지 않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추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디폴트 1주 전이에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2013년이고요. 이건 2011년입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2011년에 일어났어요. 이때는 없었어요. 자,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게 제가 이제 디폴트 1주 전이라고 표현했죠. 여기도 1주 전이에요. 자, 그런데 2013년은 연방정부 디폴트 예상 시점이 10월 17일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때는 10월 17일이었어요. 지금은 10월 18일이죠. 지금 이 상태가 좀 비슷해요. 2011년은 8월 2일이었어요. 이 10월 17일에 한 1주 전, 8월 2일에 1주 전, 요때에 뭐가 나왔냐면 왜 2013년은 신용 등급 하락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디폴트 시점 일주일 전에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언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섰어요. 아, 이게 타결이 된다.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서로 뭐 합의점을 찾아가도 뭐 이런 이제 신호들이 나왔어요. 극한 대립이 아니라. 그러자 디폴트 일주일 전에 그 신호가 나오니까 그 일주일 전까지는 그때 다우가 3%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반등을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연말까지 쭉 갑니다. 이게 이제 2013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2011년에는 여기도 비슷해요. 일주일 전까지는 1% 정도가 빠지지 않았어요. 오늘 0.94% 다우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1%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즉 D-Day의 일주일 전까지는 별로 크게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아야 1에서 3%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만약에 1에서 3%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락이. 자,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도 극한 대립이 되니까 그때 어떻게 빠지냐? 6%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그래도 8월 2일이었는데 극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10시간 전인가 서명을 하면서 디폴트를 벗어나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신용평가사가 S&P가 8월 5일 날 다음 주에 다 이제 끝났다. 디폴트는 아니다 했는데 갑자기 S&P가 신용등급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면 여기 보시면 11%가 폭락합니다. 그래서 누적 총 18%가 폭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게 폭락을 하니까 신용등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3개월 정도, 2개월 반 정도 바닥에서 깁니다. 그리고는 반등을 하지만 그 전에 고점을 연말까지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의 충격이 연말까지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디폴트 D-Day의 일주일 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주일 전이 지금 2021년 올해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번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미국 날짜로 오늘이 4일이고요. 이번 주말이 거래일이 8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이 15일이죠.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가 18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금요일장과 다음 주 월요일장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안에 긍정적인 뭔가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뭐 타결됐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좀 판을 바꿀 수 있는 안도의 한숨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주가 떨어진 거 보셨죠? 주가 떨어지는 패턴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많이 빠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2013년에 3% 정도 빠졌으니까 뭐 1에서 3%, 2011년 1%니까 이번 주의 하락장은 1에서 3%이 안에서 하락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11일 이전에 긍정이 신호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꽤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기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공화가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2022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주가 여러분이 실제로 가장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이번 달과 지난달 말에 말씀드렸죠.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가서 문제가 생기면 신용등급 하락을 이번에도 시켜버리면 추가로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가까이 빠질 수 있다. 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건 디폴트 1주 전, 미국 날짜로 10월 8일 그리고 10월 11일 이때가 분기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2013년이죠. 2011년에가 이제 신용등급 하락이 떨어졌죠. 이때는
이때나 양쪽 다 어떻게 됩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그다음에 상원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10표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합의를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나은 부분이에요. 지금은 2011년과 13년과 지금과 차이점 몇 가지를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아까 이제 그 중요한 분기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가면 신용 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거예요. 이게 2011년에 신용 등급 하락했고 2013년에는 신용 등급 하락을 안 했죠. 하락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2013년은 2011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조금 긍정적 시라고 나왔다. 이게 이제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경제를 봐야 돼요. 왜 신용 등급을 그때는 2011년은 하락시키고 2013년은 하락을 시키지 않았을까? 자, 그것과 관련된데 보시면 2011년은 미국의 GDP 분기별 GDP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상황이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2010년 4월 13일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럽발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유럽에서는 또 다른 금융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내려와요. 그런데 보면 성장률은 내려가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 막대 그래프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죠. 그리고 채권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왔어요. 지금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2011년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D-Day 끝까지도 그냥 끝장으로 갔고 동시에 유럽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지금 터지고 있고 외부 상황이 안 좋죠. 세계 경제가.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치솟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약세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오일 가격은 2011년 올랐어요. 그리고 금 가격은 올랐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극을 시키는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세계 경제는 안 좋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채권 금리는 따라서 오르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 금 가격은 오르고 달러 가격은 떨어지는 즉 민주공화당이 극단으로 둘이 붙었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도 세계 경제도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은 그것보다는 좋아요.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간다. 이때는 경제 성장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이때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지만 이때보다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강세로 가죠. 원유 가격은 그 이상 추가로 올라가지 않고 박스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은 떨어지죠.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을 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2013년하고 2021년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좀 덜했지만 경제도 좋았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2011년에 가까워요. 극단적으로 치닫는 데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 그런데 경제는 어떻게 돼요? 2013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만 말씀드렸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2011년보다는 조금 낮다. 그래서 2013년 경이고요. 2013년과 비슷하고 대신 극단으로 치다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2011년과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안 하면 이 정도의 2011년에 일어났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D-Day의 일주일 전이 1단계, 일주일이 지나면 D-Day 앞두고 그 다음이 2단계, 그 다음에 끝난 이후에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면 3단계가 되죠. 이를 봤을 때 지금은 이번은 요 2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까지는 신용등급 하락을 낮출 요인이 2011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S&P라든지 이런 데가 신용등급을 낮추려면 부채 상한선 연산으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이게 정치적인 불안감이 커졌다만으로 내릴 수가 없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네들도 신용평가사들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1년은 명분이 충분했다. 경제적 상황이 다 안 좋았다. 근데 2013년은 그보다는 명분이 없었죠. 경제가 괜찮으니까 회복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것과 비슷하니까 신용등급을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디폴트만 안 일어나면 신용등급을 내릴 가능성은 낮고 뭐 부정적 요 정도 표현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내릴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3단계의 하락은 가능성은 좀 적다. 물론 이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너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디폴트에 의한 요 정도의 급작스러운 이게 일주일 안에 그렇게 빠진 거거든요. 11%가. 이런 상황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2주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들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